8회 6번, 9번에 있는 독서 지문, 경제 지문이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문단은 실제로 이제 4개라서 좀 짧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자, 누가? 가격이 기능을 수행하군요. 국제가격도 국제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국제가격 똑같은 이야기고, 여러 국제가격 중에서요 대표적인 것으로 2개가 나왔습니다. 명목 환율 하나, 실질 환율 하나. 명목과 실질 환율이 나왔군요. 국제가격에 이렇게 되면 국제가격 종류가 나온 거죠. 명목 환율, 실질 환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볼까요? 1번 문단, 두 번째 문단. 명목 환율부터 설명.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갔더니 실질 환율. 그렇군요. 문단별로 총 4문단밖에 안 되는데 명목 환율 한 문단, 실질 환율 한 문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명목 환율은 한 나라의 동화와 다른 나라의 동화 사이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나오죠. 한국과 미국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 통화자 중심이다 이런 소리죠. 국제 뒤에 나오지만 교환 수단입니다. 교환 수단. 달러가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요. 많은 나라에서 1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달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 1,000원과에 교환된다면 아유 좋은 시절 다 갔죠. 지금 1,400원, 1,500원 가까이 막 되는데요. $1 명목 환율은요 1,000달러, 이거 1,000달러래, 1,000원의 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만일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가 1,100원이 되어서 $1에 오케이 이런 걸 명목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는군요. 1,000원에서 1,100원 이렇게 $1 이렇게 되면 명목 환율 상승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 오케이 됐네요. 명목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까지 씁시다. 명목 환율이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1 명목 환율이 하락하면 이것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반비례 관계군요. 명목 환율은 반비례. 이러한 명목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대외적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기능 됐고요. 명목 환율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질 환율로 가볼까요? 실질 환율,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비율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다고요?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 돈이 아니네, 교환 비율입니다. 외국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상품 단위수입니다. 그래서 $1 실질 환율은요, $1 명목 환율과 자 달러에 분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달러를 아까 1,000원에 뭐 이런 식이었잖아. 각 달러의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의 물건값의 곱이랍니다. 물건값을 곱하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가격분의 이렇게 미국 가격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 명목 환율이 1,000원. 그러니까 아까 그 1,000원이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 1kg의 값이 2,000원, 미국 쌀 1kg의 값이 $1. 계산 친절합니다. 두 나라 쌀 사이의 $1 실질 환율이 얼마냐? 1달러분의 1,000 곱하기 2,000원분의 1달러.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줬습니다. 이는 미국 쌀 1kg과 우리나라 쌀 0.5kg의 같은 값으로 교환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의 얼마다? 2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다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가격분의 미국 가격이 작아지게 되고 실질 환율이 바뀌겠죠. $1 실질 환율은 자 하락하게 된다. 지금 좀 전에 뭐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쌀값의 상승폭이 크면 우리나라 쌀값 상승폭 이런 식으로 쌀값이라고 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걸 바꾸면 되겠고 상승폭이 컸잖아요. 큰 나라가 이제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이거는 또 뭐라고 되죠? 가격 경쟁력 하락. 이렇게 저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 화살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보다 커졌대요. 미국이 더 상승폭이 크다면 미국의 상승폭. 그러면 원달러 실질 환율이 상승.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도 상승. 미국 걸로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이야. 아까는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쌀값이 상승폭이 커지는 거였고요. 자, 미국이 커지면 실질 환율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 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측정. 이게 실질 환율이다. 자, 네 번째 문단. 한 나라의 실질 환율은요,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입니다. 실질 환율의 변화는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우리나라가 상승 화살표 우리나라의 제품의 값이라고 돼 있어요. 값이 외국 제품에 비해 더 싸짐으로라고 돼 있어요. 싸짐으로 가격이 싸진답니다. 수출이 증가합니다.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나라 제품의 값이 외국에 비해서 더 싸지니까 많이 팔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경기는 활성화돼. 이런 화살표 잘 하셔야 돼요. 반면 반대로 써 있겠죠. 실질 환율이 떨어져 볼까요? 제품의 값이 더 비싸집니다. 제품의 값은 비싸지고 수출은 감소하고, 그죠? 수입은 증가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경기는 침체되고.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실제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실질 환율 하락으로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하나만 딱 써서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하락으로 큰 타격이라고 돼 있으니 이거 하나 쓸까요? 큰 타격. 문제점을 나오는 게 실제로 잘 나오니까. 실질 환율이 떨어집시다. 하락 하면 방금 있었던 걸로 수출 감소. 그래서 타격이란 소리인 거죠. 수입이 늘어나면 뭐 할 거야? 돈이 없는데. 수입 감소 아니고 수입은 증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국내 경기 침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면서 또 정리 한번 해보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국제가격 역할, 가격 이야기하고 국제가격 이야기하고 종류로 명목환율, 실질환율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서 명목환율 개념 설명 예를 들고, 세 번째 문단 가서 실질환율 개념 설명하고 예를 들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질환율이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몇 번 고르면 돼요? 4번 고르면 됩니다. 대상의 개념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있죠. 쌀 이야기 나온 거 기억나시죠? 쌀. 6번에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목 환율 두 나라 사이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정의 그대로 잘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명목 환율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격이 실질 환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둘의 기능이 달랐어요. 명목 환율은 아까 이제 두 번째 문단 끝에 있었죠.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대외적 가치를 보여준다. 어디 있었죠? 두 번째 이런 거 형광펜으로 칠해볼게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왜 한다 그랬죠? 국제 가격 경쟁력,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측정에서 이런 거 하나하고 널리 이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 환율을 대체하기 위해서 실질 환율을 만들었다. 각각 역할이 다르죠. 대체 뭐 이건 처음 보는 이야기죠. 너무 틀렸다고 X를 쳤네. 답이 2번이에요. 그죠? 나머지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이거 아까 정리되어 있는 거, 그죠? 수출 감소. 우리 이거 썼죠 아까.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경기 침체까지.
그다음에 이게 국제 가격이니까 의사결정 조절 역할이고 실질 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인 구매력. 그렇죠. 5번처럼 제대로 다 써 있네요. 자, 8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군요. 한번 잘해 봅시다. 8번 우리나라의 명목 환율 이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간단한 곱하기 정도는 있겠죠. 근데 이제 숫자가 써 있으니까 1,000원에서 1,100 1월에서 7월 6개월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면 명목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죠. 1월에서 7월로 가는 동안 상승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나왔던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명목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상품 가격만 나왔지 실질 환율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실질 환율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겠죠. 실질 환율 원 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1달러분에 1,000원 1,000원 이전 시절에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3,000원 1월에 3,000원 3,000원 곱하기 몇 달러? 3달러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1이죠. 1월 달에 실질 환율은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7월 달은요. 1분에 1,100 이 계산이 뭐 이게 할 만큼 나오겠죠. 그다음에 8,800원. 가격이 얼마가 오른 거야, 지금? 5,800원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몇 달러? 4달러.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죠? 2분의 1인 거죠? 4,400, 8,800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로 1월 달에서 7월 달 되는 동안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환율 하락이죠. 하락. 실질 환율이 하락했어? 그럼 아까 우리나라 A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우리나라 A 상품 가격 상승.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이 비싸졌다는 소리니까 경쟁력이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예요. 경쟁력이 하락. 비싸졌으니까 많이 안 팔리지. 수출은 감소.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네, 이걸 갖고 답을 찾아볼까요? 달러화를 기준으로 당연히 달러가 기축통화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요. 1월과 7월 원화 가치는 하락하였군. 자, 원화 가치 이 찾았죠 아까 우리 원화 가치 하락. 요거 안 보이나? 요거 1,100원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1월에는 두 나라의 A 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구매력이 같다라고 볼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1달러 1,000원, 3,000원에 3달러 뭐 이런 식이니까 같은 가격이죠. 상대적 구매력은 같다. 7월 달에 갔더니 실제로 환율이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나라 상품은 미국보다 2배가 비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우리나라 A 상품의 실질 환율은 상승하였군이라고 되어 있는 아니요. 1에서 2분의 1로 줄었어. 하락했어요. 우리 신나게 열심히 계산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는 것 저기 조절 네, 답 2번 잘 찾아주시고 2번이 아까 뭐더라 경향이었나? 그죠?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뭐 어떤 일이나 앞장서서 끌다 선도하다 뭐 이런 걸 거예요. 이거는 네.